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끼어드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못 가리면서 아무 때나 끼려고 그래요. 난 제일 이게 그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한국 무기들을 가지고 지금 하마스를 상대하고 있다. 이스라엘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뭐 이런 개소리들이 막 그 일부 유튜버들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인데 그와 관련한 기사 먼저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이 어제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 등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6명을 만났는데요. 대통령실에 의하면 경과 미국 대표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무차별적 공격을 규탄하고 이번 사태가 조속히 종식돼 영내 긴장이 완화되고 안정을 이루도록 한미 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자는 데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편을 들어버렸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 언론전어 말로 그러면 안 되죠. 하마스 나쁜 새끼들이죠.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여기에 그럼 저희가 파병을 하겠습니다. 말로는 인도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서 파병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공격 물자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제공하는 이런 류의 짓거리들을 혹시 발표를 할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상원 의원이 미국 상원 의원이 왜 왔대? 마치 짜고 친 듯이 오고 있잖아요. 왜 왔대 여기? 난 무서워. 그래서 진짜.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가 또 이스라엘 지원한답시고 뭔가 내놓을까 싶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꼬라지를 보아하니 이게 이제 시리아까지 끼어들면서 전면적으로 지금 그 하마스를 지원하는 테러 단체들이 뭉치고 있어요. 심지어 헤즈볼라도 여기 끼어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갈라져서 지들끼리 싸우던 전쟁이 갑자기 시아파, 수니파 그리고 테러 단체들이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이랑 맞짱을 뜨는 구도로 지금 그림이 가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뭔가 의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확전이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미국은 더 이상 확전을 못 하게끔 이거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했던 이스라엘의 항공부대, 그러니까, 전폭기에 의한 대규모 폭격은 실제로 이제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의외로 드론을 통해가지고, 요소에다가 엄청난 폭격들을 해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 그러니까 미국은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허락을 안 하면 그 비행기들이 출격을 못 합니다. 미국의 비행기들이 다 그래요. 미국이 해외에 수출한 비행기는 매일 코드를 갱신해야만 엔진을 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동키를 따로 준다고. 그래서 미국이 하지마 그러면 한 대도 못 뜨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걱정했던 전폭기의 어떤 폭격은 없는데 드론으로 갖고 거의 무차별에 가까운 폭격들을 해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에 백린탄이라고 하는 그 탄들을 쏘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백린탄이 뭔지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 몸에 닿게 되면 막 살을 파고 들어오는 일종의 이제 그 굉장히 비인권적인 무기라 그래가지고 백린탄을 안 쓰는 게 이제 이게 말하자면 국룰인 건데 얘네들이 이걸 갖다가 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문제는 저 백린탄의 생산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에 이게 좀 확대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제공했던 거에 대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고 치면 우리도 미필적이긴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 폭력 행위 또는 전쟁 행위에 일부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맞는 게 지금 하마스를 때렸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근데 문제는 일본은 기시다는 중립을
하고 있다니까. 그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냥 중동에 그 에너지 문제가 있고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외교적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란하고도 일본이 친하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일본이 제일 친하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죠. 그리고 사우디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양쪽을 다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 편중해갖고 편을 들 수 없는 게 일본의 입장인 거고 이게 잘하는 처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럼 일본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일본은 테러라는 표현을 피하면서 이스라엘을 직접 편드는 문구도 쓰지 않고 그리고 이 양측에 자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확전의 여지는 지상군을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상군 투입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차나 그 탱크들이 이 시리아라든지 뭐 레바논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만일 그러한 침공 행위가 있다 그러면 이란이 안 끼어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도 확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라 그거는 안 일어날 거라고 봐지는데 만일 그렇게까지 가버리면 이제는 서로 거둬들일 수 없는 4차 대전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대전. 심지어 이스라엘은 핵까지 들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 지금 이 위기 상황인 이 상황을 중국하고 미국이 해결해 보기 위한 외교적 협상이 벌써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쟁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하고 있지만 이 전쟁을 끝낼 세력은 중국이랑 미국이다라고 하는 분위기들이 외교 현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뉴스는 정말 쓰레기가 이런 쓰레기가 있나 싶은 뉴스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인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하는 것이 부산 엑스포 한국 유치에 도움이 될까? 어머.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엑스포 걱정을 하고 있어? 아니 무슨 이스라엘에서 엑스포 열어요? 사우디에서 여는 거잖아. 물론 사우디 북부에서 열기 때문에 이 전쟁지에 가까울 수 있고 중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에 대한 사우디의 어떤 입지가 불리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2030년도예요. 아니 지금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만일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확전돼 가지고 본다 그런다고 치면 앞으로도 7년 후에 있을 행사를 지금 여기에다 끌어다녀 갖고 이거를 기사를 쓰고 있는 거고요. 진짜? 그럼 우리나라가 유치하기 위해서 그거 봐라 이거 전쟁 났잖아. 중동은 언제나 전쟁 날 수 있는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돼. 야, 우린 분단국이야. 우린 휴전 상태에 있는 데라고. 어떻게 이 이슈를 여기다가 쓴다고 기사를 쓸 수가 있어. 아니 아무리 아니 이거 진짜로 외국에 있는 지성인들이나 제대로 된 사람이 볼 때는 한국 이 새끼들은 사이코패스야, 사이코패스구나. 지금 전쟁 나서 세계가 불안해하고 있는데 부산 엑스포 따겠다고. 도움 될까? 이런 류의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거죠. 전쟁통에 사람들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나 배고프다고 그 시체 입안에 있는 쌀알을 꺼내는 것과 같은 행위죠. 인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정말 이거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부끄러움은 인간에게만 있는 감정. 기레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아닌 것들이 기레기를 할 수 있나 봐요. 뭐 트래픽 도움 되면 그냥 쓰는 거지 뭐. 클릭수만 올리면 되는데. 그게 한국 언론의 현실입니다. 김행이 말하는 이 현실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전쟁은 피해자가 최소한 확전되지 않는 선 안에서 외교적으로 수습돼야 됩니다. 이게 수습이 안 되면 핵밖에 없는 거고요. 핵이 터진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그 전멸전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미국 백을 믿고 규모의 핵이라도 쏘게 된다고 치면 이거는 대규모 전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나는 저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개념을 갖고 이거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핵 스위치를 스스로 누를 수 있는 이러한 양심을 가진 국가는 전 세계 이스라엘하고 미국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류상의 살상용으로 미국이 처음으로 이걸 쓴 이후에 만일 이스라엘이 이걸 쏘게 된다고 치면 지금까지 못 타왔던 미국의 원죄를 더불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주변의 핵 보유국들한테, 왜냐면 그 이슬람 안에 핵 보유국들 많이 있잖아요. 인도는 뭐 좀 중립을 보더라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나 뭐 이런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통해서라도 대대적인 보복을 받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장될 수 있는 아니 근데 이 핵은 이런 문제가 크다는 핵을 거예요. 못 쓰는 게 자기 나라 안에 있잖아. 가자 지구가. 그래서 그건 못 써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전쟁의 행방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아름다운 해결은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 외교적인 해법에 있어서의 중재자 역할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국제적 위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할 수가 있어요. 이미 미국이 먼저 이스라엘 지지한다고 해버렸고 EU 국가들도 지금 보면 거의 다 미국 지지인데. 이게 이스라엘 지지를 지지인데. 한다고 해서 미군이 직접적으로 자국의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걸프전처럼 대리 전쟁을 치러줄 생각은 없으니까 그거는 진짜 그거 안 발 빠지는 거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다 그 지원하는 국가들과 이런 편가르기에 들어가겠죠.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할 건데 그 협상을 할 후보자로 꼽히고 있는 게 미국, 중국, 사우디. 혹시나 또 나선다 그러면 터키 정도가 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이들의 어떤 평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문제, 그리고 무장 게릴라 단체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들이 이번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걸 통해 가지고 외교적 실리익을 얻을 수 있는 당사국인 이스라엘하고 중국 간의 어떤 협상과 이익에 대한 배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네타냐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이주민들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친미계 사람들이나 미국 이민자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고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고리가 끊어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이 고리를 믿고 극한적으로 더 몰아쳐가지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네들이 정치적 입지를 세우고 이거에 대한 뒷수습을 주변국들한테 떠넘기느냐, 아마 이게 일종의 이제 문제 해결 방향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이번 기회에 아예 밀고 새로운 정착촌을 만들어서 다른 쪽으로 몰고 갈 건지, 그러니까 대안지를 제시하는 거죠. 야, 가자가 뭐 볼 거 있니? 이쪽에다가 따로 내 땅 해줄 테니까 깔끔하게 이쪽으로 넘어가라 라는 식으로의 대안 정착지 관련된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땅이면 이 기회에 아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자라고 하는 생각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결과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나온다. 내년 초가 돼야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다리시면 좋겠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유가도 그렇게 폭등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말로는 그 전선에서 매일 뭐 폭격이 일어나고 있네 어쩌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현지 소식에 비하면 간헐적인 무력 충돌은 있으나 전면전의 조짐까지는 아직까지 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말리는 사람들 말을 들어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말려도 중국이 말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중국이 말려야 되는 거고요. 아니 중동하고 중국이 친하니까 이제 이란이나 주변국들은 중동이 나서서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나서서 하는데 이 중국이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자, 니네 군사 빼고 원래 없던 일로 해야 하면 이게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니까 지금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예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착지나 캠프를 제공하는 방향이 가장 유력한 해결 방향으로 현재 외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해요. 네. 결국은 중국도 나섰고 미국도 나서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안 물러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만족하고 피에로도 만족하면서 주변에 있는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들이 잠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돈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에 합당할 만한 보상을 해주는 거라서 결국은 사우디와 중국이 이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아낼 것이다라는 뭐 예상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국제적인 예상입니다.